문의 변동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축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약은 다 알다시피 두 개의 자음이 A와 B 두 개의 자음이 C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자, 예컨대 자음 축약에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 티읕, 피읍, 치읓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가다 보자로 붙여보겠습니다. 가다 보자. 가다 보자가 히읗과 만나면 카타포차로 바뀌죠. 여러분 포장마차 줄여서 포차라고 하죠. 가다 보자 히읗 플러스 카타포차. 두 개의 자음이 만나서 하나의 소리로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기역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히읗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옆에 예를 보시면 노크 같은 경우에는 히읗이 먼저 나오고 뒤에 기역이 나중에 나왔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너무 쉬운 얘기니까 얘만 하나 추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은 비읍이 먼저 나오고 뒤에 히읗이 나왔죠. 자, 여기 사례 볼까요? 자, 그래서 순서가 히읗과 다른 자음이 거꾸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음 축약. 자, 그럼 모음 축약은 자, 두 개의 모음이 만나서 자, 오와 아가 만나서 와로 줄어들거나 자, 우가 어가 만나서 워로 줄어들거나 이와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은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과 자, 오다라는 동사 어간이 있죠. 그 어간 뒤에 와서라고 하는 어미가 뒤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어간의 모음도 어간도 모음으로 끝나고 어미도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음 두 개가 만나서 부딪히면서 발음이 좀 늘어지게 됩니다. 느리게 발음한다면 이리 오 와서 나하고 놀자. 자, 이렇게 어간 어미에서 두 개의 모음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발음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축약이 불가피한 것이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줄겠습니다. 자, 또 피어서 같은 경우는요. 어간에 꽃이 피다에서 피다가 동사죠. 피다에 자, 피 어간이 자, 모음 이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어서라고 하는 어미로 역시 모음 시작 어미가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어서의 경우에도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고 어미도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발음의 부담을 느껴서 자, 이걸 축약하면 펴. 자,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자, 이중모음으로 축약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모음 축약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축약은 너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탈락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축 탈첩의 세 번째 탈락인데요. 탈락은 크게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가 있습니다. 자음 탈락은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자,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이 있는데요. 자, 리을 탈락은 옆에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나는 친구와 주말 내내 노니 자, 기분이 좋았다. 예를 들어보면 그 노니가 표기는 노니지만 원형을 추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형의 추적은 앞에 놀다의 어간 놀. 자, 받침이 리으로 끝나는 어간이죠? 자, 그리고 어미는 니가 옵니다. 자,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고 자, 어미도 자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간과 어미가 둘 다 자음이면 발음할 때 어떻겠습니까? 나는 친구가 주말 내내 놀리 기분이 좋았다. 자, 발음이 어색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따라서 모음 축약에서 모음 두 개가 하나로 줄는 과정이 불가피한 것처럼 자음 탈락도 마찬가지로 어간 자음 끝과 어미 자음 시작이 만나서 자음 한 개가 탈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히읗 탈락은요 좀 이유가 다릅니다. 히읗 탈락은 어간 끝이 자 좋다 같은 경우 어간 끝이 히읗으로 끝난 자음이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받침이 있는 어간 끝이 뒤에 어미 모음 시작 어미 만났을 때 보통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 그렇죠. 히읗이 뒤로 넘어가서 연음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죠. 자, 연음을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조흔 이렇게 발음돼야 정상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조흔 일이 많다고 할 때 자, 어간 받침 히읗을 뒤에 모음 어미가 온다고 해서 매번 연음시킨다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감 받침 히읗이 올 때는 뒤로 연음시키지 않고 탈락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연음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모음 탈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모음 탈락은요, 의탈락과 동음 탈락과 우탈락이 있습니다. 자, 의탈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물 위에 배가 떠 있다. 자, 우리가 떠라고 발음하고 표기하지만, 자, 이것의 원형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떠의 원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뜨다. 그렇죠? 뜨다의 어간 뜨에서 어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뜨 플러스 어가 떠로 바뀌었을 때 어떤 변동 현상이 깔려 있습니까? 그렇네요. 어간의 의가 탈락하고 뒤에 어만 남았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발음과 표기의 결과인 떠를 거꾸로 추적해서 자, 이것을 원형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것이 탈락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정확히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볼까요? 자, 너 빨리 수업 끝나고 집에 가. 딴 데 쓰지 말고 피방 가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할 때 그때 가라고 우리가 한 음절만 표기가 되지만 사실 이것은요 역시 원형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용언의 활용은 항상 어간과 어미의 세트로 구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용언의 활용은 항상 어간과 어미의 세트로 움직인다 라는 걸 염두에 두면요. 자, 가도 표기는 한 음절로 되어 있지만요. 여기 어간과 어미를 거꾸로 추측해보면 자, 가다의 동사 어간 가에다가 명령형 어미인 아가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 플러스 그러니까 명령 어미 아가 쓰였죠. 따라서 우리가 가라고 한 음절만 써 있지만 자, 거기에는 명령 어미 아가 붙어 있고 따라서 한 음절로 줄었을 때 어떤 것을 줄었다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통상은 어간의 동음 아탈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음 아탈락이 일어났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탈락을 보겠습니다. 자, 빨리 자, 홍수로 불어난 물을 빨리 퍼내. 자, 방 안에 가득 찬 물을 퍼내 할 때 우리가 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퍼는요 역시 어간과 어미로 원형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어간은 푸다의 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령형 어미 어가 붙어 있음을 추리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본다면 자, 퍼는 푸 플러스 어여서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원형의 어간 푸의 우가 탈락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되게 쉽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음 탈락, 모음 탈락까지 살펴봤고 이제는 자음군 단순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별표 하나 찍고 넘어갈게요. 자음군 단순화 무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자음군 단순화는요, 그냥 히읗탈락과 세트로 묶여서 두 개가 아주 많이 비교가 되고요. 자, 이것들은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필기가 좀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필기를 좀 털어내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를 시켜보겠습니다. 클리어. 자, 여러분. 자음군 단순화, 일단 자음군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자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고, 다음날은 군자가 문제가 되겠네요. 여러분, 자, 무리 군자입니다. 자, 아이돌 그룹이 춤출 때 떼지어 추는 떼춤을 뭐라고 합니까? 군무라고 하죠? 자, 그러므로 자음군이라고 하는 말은 받침이 무리를 짓고 있다. 이것을, 자, 쉽게 말하면 겹받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겹받침이 자음이 두 개 이상 동시에 쓰이기 때문에요. 두 개가 쓰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발음하기 어렵죠. 그래서 겹받침 중에서 하나의 자음만 발음을 시키고 나머지는 버리는 탈락 현상이 돼요. 하나만 발음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버려진 한계 때문에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를 기본적으로 탈락 현상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사례 볼까요? 자, 흑의 리을 기억입니다. 역시 겹받침이에요. 자음군이네요. 여러분 이 두 개를 동시에 발음할 재주가 있습니까? 어떤 친구는요. 여러분 선생님 흑은요. 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건 조크 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발음하기 어렵죠. 그래서 한 개만 발음한다면 자, 리을을 탈락시키고 기억만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 리을 탈락이라고 하지 않고요. 두 개의 자음 중에 하나를 뺐기 때문에 자,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을 탈락은요, 이렇게 위에 논리가처럼, 자, 받침이 하나만 있을 때 리을 탈락이고요. 역시 조은의 히읗처럼 받침이 하나만 있을 때 히읗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겹받침에서 빠지는 히읗이나 겹받침에서 빠지는 리을은 리을 탈락, 히읗 탈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탈락의 범주에 포함시키되, 이렇게 탈락의 범주에 포함시키되, 자, 리을 탈락, 히읗 탈락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중요해요. 자, 마찬가지로 값이, 자, 우리가 뒤에 모음이 온다면, 이가 온다면 값이라고 발음하겠지만, 자, 모음이 오지 않고 단독으로 쓰일 때는요, 받침 두 개를 동시에 발음할 재주가 없기 때문에 역시 하나를 뺍니다. 뭘 뺍니까? 자, 시옷을 빼주고, 우리가 시옷 탈락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음군 단순화. 자, 알겠죠? 자음군 단순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히읗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 특히 받침이, 자, 겹받침으로 니은 히읗이나 리을 히읗 같은 겹받침이 있는 히읗이 들어있는 이 겹받침과 그 다음에 하나만 들어있는 조은 같은 그런 히읗 탈락을 두 개를 비교해서요.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을 특별히 신마에서 정리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6번 이것은 내신과 수능에서 특히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아주 여러분들이 골치 아픈 영역입니다. 오답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을 듣고 한번에 화끈하게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읗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에 특히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이 붙은 겹받침의 단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고 똑같이 받침이 히읗이 쓰이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여러분들 이것은 음운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럼 이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자, 먼저 아라와 알레 이 두 개의 세트를 묶어볼까요? 자, 끌어와 끓는. 자, 끌어와 끓는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앉아와 앉는. 그 다음에 아라와 앓는. 선생님이 이렇게 세트를 일부러 하나, 둘, 셋, 네 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아라. 자, 발음은 되게 쉽네요. 나는 일주일 내내 독감에 걸려서 알아 누웠어. 학교 못 가서 되게 좋았는데 다 나아버렸네. 자, 알아 했을 때 알아. 알아 여러분은 리을 히읗 겹받침이죠. 겹받침이 뒤에 아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앞에 있는 리을 히읗의 히읗이 살아 움직여야 정상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히읗이 넘어가서 알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히읗이 연음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히읗이 그냥 없어지고 말았네요. 이렇게 뒤에 조건 분석 보세요. 뒤에 모음 어미가 왔을 때, 자, 히읗이 연음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히읗이 빠졌습니다. 자, 모음 어미 왔을 때 연음되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히읗이 빠졌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히읗 탈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조건이 뭐라고요? 모음 어미가 왔을 때. 자, 그 다음에 히읗 탈락한 다음에 앞에 남아있던 리을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 볼까요? 알레. 그럼 알레. 자, 알 다음엔 자, 어미가 그럼 조금 비교해 보세요. 아까 아라 같은 경우는 모음 어미가 왔죠? 근데 알레는 어떤 어미가 왔습니까? 그렇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다. 사실 이거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요. 자, 모음 어미가 올 때와 자음 어미가 올 때 이 두 개의 음운 환경의 차이, 이게 바로 힘입니다. 자, 여러분 알레 같은 게 보니까 받침의 앞에 리을과 히읗, 자, 자음이 두 개 나오고요. 자, 네, 니은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침이 자음의 세 개가 얹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개를 연속 발음할 수 있는 재주가 있을까요? 있으면 나와보세요. 선생님 한번 쏘겠습니다. 자, 알레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 세 개를 연속 발음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탈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자음 중에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버립니까? 히읗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앞에 아라도 히읗을 버리고 알레도 히읗을 버리지만 앞에 아라는 뭐라고요? 히읗 탈락이고 이렇게 자음의 뒤에 자음 어미가 나올 때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요, 여러분들 아래 리을이 남습니다. 근데 뒤에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연음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 받침 리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뒤에 있는 니은은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무슨 현상? 유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알레는 알레에서 알레로 이렇게 바뀌는 자문 단순화와 유음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조건 분석 주의하세요. 모음명만 쓸 때는 히읗탈락이 나고요. 자, 자음어미가 왔을 때는 뭐가 납니까? 자, 자음군 단순화. 자, 이런 사실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현상이 반복돼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연습을 위해서 사례를 더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끌어 같은 경우에는 자, 조건 분석. 자, 모음 어미 왔네요. 그러면 연음됐음이 있음을 불구하고 탈락시키죠. 히읗탈락. 그 다음 연음시켜서 끌어가 되겠습니다. 자, 끌르는 조건 분석. 되든 자음 어미가 왔네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음 어미가 올 때는 자음군 단순화 시켜서 히읗을 버리지만 히읗 탈락에 부르지 않고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니은을 연음시켜서 유음화 시킨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앉아. 여러분 앉아는 어떻습니까? 뒤에 모음 어미 조건 분석. 앉아 모음 어미 니은 지읒 중에 지읒 버려. 그죠? 여러분 지읒을 버리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연음시킵니다. 그죠? 연음시켜요. 자, 연음시키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앉는. 여러분 앉는에 자 지읒을 역시 버립니다. 버려서 자음군 단순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어떻게 됐습니까? 니은을 그 다음에 그대로 발음해서 앉는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조건이 뒤에 자음 어미 올 때와 모음 어미 올 때 여러분들 주의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나를 볼까요? 아나. 자, 자, 뒤에 모음어미 왔네요. 안는 자음어미 왔고요. 이런 모음어미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니은 히읗 중에 자, 어떻게 하죠? 자, 히읗을 연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읗 탈락을 시켰네요. 히읗 탈락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연음시켜서 안나가 됩니다. 하나. 자, 그 다음 앉는. 자, 자음어미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히읗을 탈락시키지만 우리가 명칭은 뭐라고 한다고요?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흑열이 여기 아까 나왔어요. 자음군 단순화. 자, 이렇게 해서 히읗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를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내신과 수능에서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복습을 꼭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강입니다. 첨가. 자, 여러분들 첨가라고 현상은 뭡니까? 첨가라고 하는 건요. 자, 어딘가에 뭐 새로 하나 추가되는 거죠. 자, A가 혼자 있었는데 그 A 뒤에 B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문의 개수가 한 개 추가돼. 음문의 개수가 플러스 1일 때는 그런 첨가 현상입니다. 이게 니은 첨가와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가 있는데요. 자, 오늘 선생님이 니은 첨가와 니은 첨가만 설명하겠습니다. 반모음 첨가는 자, 우리가 최근에 문제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딴 걸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니은 첨가는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니은 첨가는요 그냥 일어나지 않고요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만 그 두 개의 형태소가 만나는 그 경계 지점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컨대요. 여러분들 앞에 볼까요? 여러분들 논이 혼자 있으면 논이고 이 혼자 있으면 일이죠. 자, 일이 혼자 있습니다. 일입니다. 그런데 논과 만나는 순간 논일이 어떻게 됩니까? 논일로 여기 니은이 슬쩍 들어가 앉았네요. 쌤 이거 앞에 있는 일의 이응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응이 니은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생기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때 이응은 여러분 음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가가 없는 모음을 표시해 준 거죠. 따라서 이때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응이 니은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비어있는 모음자리, 이에 비어있는 모음자리. 자, 이 모음자리에 자음이 지금 안 들어있잖아요. 여기 형식적인 자리 이응에는 음가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응이 니은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니은이 들어가 앉은 겁니다. 자, 여러분. 빈집에 들어가 앉은 게 교체입니까? 그냥 들어가 첨가된 거죠. 자,
A라는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가 B가 들어가면 교체가 되겠지만 있던 자리를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첨가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교체가 아니라 첨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논의는 합성어죠. 자, 논도 명사고 일도 명사이기 때문에 합성어입니다. 자, 맨입 가볼까요? 여러분, 맨입은 어떻습니까? 자, 입은 명사인 건 다 알죠. 혼자 쓰면 입입니다. 근데 앞에 맨자가 붙어요. 여러분, 이때 앞에 맨이라는 이 음절은, 자, 정체가 뭡니까? 이 명사인가요? 맨입, 맨손, 맨발, 맨주먹, 맨몸. 자, 맨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이런 뜻이죠? 그럼 이때 맨은 접두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접두사가 나와서 뒤에 명사 만나면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합어에서. 그렇죠? 파생어라고 하죠.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입니다. 따라서 이런 맨입은 파생어인데요. 아무튼 파생어 뒤에 명사가 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는요. 역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는 이응이 음가에 있는 자음이 아니고 그냥 모음 자리의 형식적인 표시이다. 음가가 없는 자리다. 따라서 이 자리에 니은 앉는 것은 교체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니은 첨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맨입이 맨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합성어 파생어 경계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앞자음에 니은 미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야 여 유가 옵니다. 여러분들 솜잎을 한번 볼까요? 솜잎을. 자, 소음의 받침 앞에 미음 끝났고요. 이불에 역시 모음 이로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이 빈자리에 니은 들어가 앉겠죠. 자리가 비어있으면 들어가 앉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 무슨 예능 프로에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의자 5개 놓고 6명이 돌아갑니다. 자 의자 5개가 놓여 있고요. 연예인 6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돌아가다가 빙빙 돌다가 갑자기 호루라기를 딱 불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엉덩이 들밀고 가서 앉죠. 자, 엉덩이 들밀고 가서 앉습니다. 자, 의자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니은 첨가는요 의자에 빈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음에 음은 변동을 치면 여기서 모음의 빈 자리는요 이야 여요 유나 모음의 빈 자리가 있어야지만 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맨입에 이, 논일에 이, 손이불에 이. 자, 콧날. 여러분 콧날은요 코 플러스 날이니까 앞에 코가 모음으로 끝나죠. 자, 이렇게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모음 받침, 오음 밑에 콧날의 받침 이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이 빈자리에 코에 니은이 들어가는 거예요. 니은 첨가가 콧날. 이런 나뭇잎은 어떻게 나뭇잎? 나무 플러스 잎이죠. 자, 앞에도 모음 우로 끝나고요. 뒤도 이로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모음이 2개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무에도 니은 들어가요. 잎에도 니은 들어가요. 니은 2개 들어가네요. 그래서 니은 첨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죠? 네 번째 보세요. 나무도 앞에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이도 이야 여요유. 여러분 이거 세트입니다. 암기하세요. 이야 여요유가 세트로 같이 나와요. 왜냐고요? 그럼 의문할 때 배워야 되는 건데 의문 체계에서 이야 여요유는 이 계통의 반모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모음 자리가 2개 비기 때문에 니은 2개 첨가되는 거죠. 그 얘가 바로 나뭇잎에 나무와 잎, 깻잎에 깨와 잎. 자, 깨도 모음으로 끝나고 잎도 모음으로 끝나는데 여기에 니은 첨가되죠. 자, 이렇게 니은 첨가된 걸 표기할 때는 발음은 니은인데 표기할 때는 시옷으로 표기했을 뿐이에요. 나무 역시 발음이 나뭇잎의 문에 니은 첨가되는데요. 이 니은은 뭐로 표기합니까? 나무의 시옷으로 표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례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례를. 알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까 2번 솜잎을 앞에 자음 소매 니은 미음 끝나고요. 뒤에 이야 여기 만나면 자 모음 자리가 1개 비기 때문에 니은이 1개 첨가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 니은 첨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옆에 8번을 조금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8번에 니은 첨가의 조건을 암기해라. 암기하세요. 암기해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공부할 때 이 정도의 수고는 해야죠. 자, 첫 번째 합성어나 파생어여야 한다. 당근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어근이 자, 위, 야, 여, 요, 유 혹은 앞에 모음으로 끝나거나 뒤에 이야, 여, 요가 되면 아무튼 모음이 자리가 1개나 2개나 비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논일,
니은 첨가, 맨입, 니은 첨가. 얘는 파생어네요. 솜잎을, 니은 첨가. 위장, 니약, 약, 니은 첨가. 자, 이런 물약 같은 건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이런 물약. 자, 물도 명사, 약도 명사. 이거 합성어네요. 합성어 조건 맞습니다. 뒤에도 야는 이야, 여기, 모음이네. 합성어의 모음. 자, 이로 시작하는 모음이면 이런 완벽한 니은 첨가 찬스네요. 자, 그래서 물약에서 먼저 약자리에 니은 첨가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바뀌어요. 2단계로. 왜냐고요? 앞에 물의 리을이 뒤에 니은의 영향을 주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렇죠. 유음화. 그래서 니은 첨가 유음화가 일어나서 물약으로 바뀝니다. 자, 8번 끝났고요. 그럼 약간 선생님이 7번을 빼먹었네. 7번. 7번 되게 쉬우니까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탈락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원형과 형태소를 분석하라. 이게 핵심이네요. 원형 분석을 할 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써라. 자, 써라는 활용된 결과이기 때문에 원형을 추적해서 거꾸로 형태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게 뭡니까? 쓰다. 그다음에 어미, 어라. 자, 어간과 어미의 세트로 항상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간과 어미의 세트. 여러분들 따라서 필기가 너무 복잡해. 필기 잠깐 쉬고 해야 되겠어. 머리 아프네. 여러분들 어간과 형태에서 분석은 어떻게 한다? 항상 어간과 어미의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그쵸? 특히 용언을 분석할 때는요, 형태에서 분석할 때는 항상 어간과 어미 세트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써라. 어간은 뭡니까? 기본형을 갖고 와서 쓰라고 해야 되겠죠. 어미는 명령어미 어라. 자, 어라가 써라 바뀌었습니까? 자, 두 개를 비교해볼까요? 비교해보니까 어간이 의탈하겠네요. 너무 쉽네요. 자, 뭐하라? 형태소 분석, 원형 분석. 자, 어간은 뭡니까? 모의까지네요. 어미는 아라, 명령어미. 자, 모아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간의 의가 탈락시켰네요. 가라! 형태소 분석, 가 플러스 아라. 자, 똑같이 어간도 아가 있고 어미도 아가 있기 때문에 동음아 탈락이네요. 그죠? 동음아 탈락. 자, 서로 거기서 서라! 자, 서다. 그 다음에 어라. 자, 똑같은 어간도 어미도 똑같은 동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음 어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두 번째 거 강의. 자, 지난 시간에 교체에 의해서 축약과 탈락과 첨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테스트 하시고 여러분들 미리 출력해서 보고 계시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메일에 댓글로 주소 주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 강의한 프린트와 문제까지 메일로 쏘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법 승리하시고 우리 수능과 내신에서 정말 1등급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파이팅!